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3분 분석 애널리스트 작업한다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조금 흘러내리는 척 하다가 장 후에 이렇게 복귀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롤러코스터였다. 일단 12시 정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2시 정도에 이렇게 좀 떡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다시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9개 가량의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종목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 그 이면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중인 신풍제약, 어제 투자 경고를 먹고도 상승을 해서 어제 정제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영국 계약교와 이제 백신 계약 체결을 해서 치료제가 발명되게 되면 같이 협력하게 돼서 이거의 수혜를 받게 되는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모회사인 SK케미칼을 비롯해서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우, 그다음에 SK본주의 우선주, SK디스커버리 우, SK네트워크스 우, SK가 상한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시장 수급이 점점 SK 관련주들로 더욱더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된다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다가 어제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상승을 하다가 이제 엄청난 상승세에 못 이겨서, 중력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시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S&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니케이, 대만, 독일 상해. 조금 특이한 것은 현재 상해 종합에서 상승세가 좀씩 둔화되고 있고, 특히 홍콩 쪽 그리고 항생 쪽이 아예 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점점 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중의 신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미국의 주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미중이 서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 폐쇄 명령을 당했고, 이제 영사관을 폐쇄할 이제 예정이고, 이에 맞수로 우한 미 영사관도 나가라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홍콩과 항생 쪽이 좀 급락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별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뉴스상으로도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떡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보이면서,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조금씩 음봉으로 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니 S&P 같은 경우에 뭐 눌림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나스닥 홀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이런 약한 흐름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특이점은 제가 실버를 이때 역사적 정골이니까 이때는 아닌데, 실버가 조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을 했었고, 그에 반해서 실버가 조금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0%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도 실버 지수에 연동을 해서 상승한 ETF가 있는데, 그 지수도 오늘 6% 이상 급등을 했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더욱더 상승폭이 커지다 보면은 실버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제가 어제 크루드 오일을 말했던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이 어제 이 레인지들, 이 매물벽들을 뚫어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GS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등등, S오일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석유 관련 주식들이 조금은 들썩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다 라고 좀 보여지면서 현재 누구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긍정적이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장대 음봉 그리고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21선을 위협하는 그런 음봉으로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최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3월 19일 420포인트에서 거의 지수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8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온 그런 완벽한 V자형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면에는 바로 진단키트주와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중소형 장비 반도체주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시장 종합 자금 흐름도를 먼저 보게 된다면 오늘도 신용잔고가 한 300억 가까이 증가를 해서 13조 5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예탁금은 오늘 한 2천억 정도 빠져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신풍제약이 오늘도 상한가에 성공을 했고, 또한 그래서 12만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살벌한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의 경지까지 왔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아무래도 조금씩 눌러줄 때까지, 다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임상 2상에서 3상이 넘어가 봐야 알 것 같고, 만약에 3상이 넘어가지 못하면 상당한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 장중에는 상한가를 마무리를 했지만 장이 마감하고 나서 3%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음봉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라고 좀 보여지고, 특이점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 매도도 없고, 뭐 수급상으로도 특이하게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지 개인들의 매물대가 조금씩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대장이라고 얘기했던 일양약품은 조금 실망스럽게도 저 신풍제약만큼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행히도 이 기준점인 89,000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88,80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주주들에게 심장 어택을 했는데, 이 아무래도 88,000원 레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점이 되는 걸로 봐서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이 레인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2차 상승으로 저 정고점인 역사적 신고점인 106,500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 88,000원을 기억을 해서 저걸 강하게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자르고, 다시 한번 저 기준점을 다시 한번 넘어주게 된다면 들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강약품이 살짝 조금 실망적인데, 일단은 전자공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22일 공시에 정창수라는 이 부강약품의 부회장님께서 대량으로 시간외로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직전 보고서 3월 13일에 거의 최저점인 것 같은데, 부강약품 3월이면은 이때니까 16,000원이니까 4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좀 나선 것으로 보이고, 거의 대주주급의 이런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4% 가까운 매도라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은 힘들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금 2상 중인데 3상을 못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움에 이런 거의 대주주급에 가까운 사람도 물량을 대거 처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아쉽지만, 이 물량을 아마 이 외국인 쪽 100만 주 시간으로 받아낸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외국인의 105만 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임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역사적 신고가 레인지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대주주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근은 조금 힘들 것이라 보이고,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 33,000원을 깨지 않고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 1개월이나 2주 정도 다시 가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 매물대가 있는 이 33,000원까지 깨고 아래로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강약품 소유하신 분들은 조금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K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SK 케미컬 같은 경우에 오늘 갭 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거래량도 얼마 터지지 않은 완벽한 갭 상승이 떴기 때문에 시간에도 한번 보게 된다면, 시간에도 굳건하게 11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SK 같은 경우에 어제 배당 소식과 자회사인 SK케미컬, SK디스커버리, 그리고 상당수의 SK 주식들이 상승하는 거에 좀 따라서 상승을 시도했으나 저 60일선에서 막혀서 오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0.4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기보다는 향후 계속 조금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봉상으로 이 21선을 넘는 이 25만 5천원 그리고 26만 원을 돌파하는 게 이 SK로서 단기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업무다. 만약에 강한 거래량을 수반해서 저 21선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33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존재하다. 만약에 21선에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는 2레인지, 지금 계속해서 밀리면서도 지켜줬던 23만원 레인지를 깨고 다시 한번 흘러내린다면 2차 하락의 여파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23만원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끌어가서 올리게 된다면 향후 단기간으로 괜찮을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하락이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SK 우선주가 보통 본주보다는 더 빨리 더 상승폭이 큰, 그리고 하락폭도 큰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내일 21선 턱 밑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21선을 돌파하는 거, 아니면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해서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것을 보는 것도 SK 본주에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면서, 현재 철저히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 잘 하시고, 그 종목에 확신이 있다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바이앤홀드만이 저 부강약품의 거의 부회장님처럼 3배, 4배의 이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종목 공부에 만전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